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21년 큰 불이 났었던 영덕시장이 햇수로 2년 만에 재건축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한번 불이 나게 되면은 생업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요. 복구에도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 전통시장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문제점과 특징, 그리고 대비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실 분입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덕시장 화재를 처음부터 취재한 기자입니다. 뉴스로만 보다가 이렇게 시사날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포항 MBC 박성화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TV로만 보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항상 이제 뉴스 리포트로만 짧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한번 길고 알차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취재를 통한 섬세한 이야기까지 오늘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주제 영상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영덕의 한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점포마다 물건을 잔뜩 준비해뒀는데 화재가 나 피해가 큽니다. 우리는 다른 거 바라고 손님들 많이 찾아오셔갖고 옛날처럼 그 막 북적거리는 시장 됐으면 좋겠고. 모든 고객들이 들어봤을 때 아, 여기가 영동 전통시장이구나 라는 거 이제 실감할 수 있게끔 그런 재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덕시장 화재가 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영덕 군민들은 아직도 그 상황이 생생할 것 같고요. 뉴스로 접하셨었던 우리 지역 시민들 역시 그 안타까운 마음은 여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성화 기자가 화재 직후에 현장에 바로 취재를 하러 가셨었죠.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한 1년 6개월 정도 전이었죠. 2021년 9월 4일 새벽 3시에 영덕시장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당시가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주말에 급하게 이제 영덕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도착을 하니까 다행히 불은 이제 대부분 꺼진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에 탄 상가가 한 70여 곳에 이르고요. 소방서 추산 한 68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시기가 문제였는데요. 이때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분들이 모여 계셨는데 굉장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아이고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차례상이라던가 이런 거 준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제 식료품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모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한 상인 같은 경우에는 이 창고에 하나 가득 식료품들을 저장을 해뒀었는데 그게 다 불에 타버렸다고 저한테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가 코로나19 상황이었어서 안 그래도 이제 손님도 잘 없고 그렇게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더 힘들어지게 되신 거죠. 여기서 이제 화재의 원인 한번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수산물 가게의 수족관에 있는 이 냉각기 전기 배선에서 이제 처음 불꽃이 튀었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그 CCTV 영상도 입수를 했었는데요. 보시면 그 전기 배선 쪽에서 이 불이 굉장히 크게 불꽃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가합동감식에서도 이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시작됐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불이 난 것도 불이 난 건데 이 불이 굉장히 빠르게 퍼졌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봤더니 이제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당시 영덕시장 천장에 이 5cm 두께로 스티로폼 단열재가 이제 보온을 위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그 위로 또 50cm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종합을 해보면 이 화재가 이 전기 배선에서 시작이 돼서 벽을 타고 올라가서 이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이 천장에서 이 스티로폼 단열재, 이 열에 약한 이 스티로폼 단열재를 만나서 굉장히 빠르게 번진 거죠. 백 교수님, 사실 영덕시장뿐만이 아니죠. 이 전통시장의 화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매년 끊임없이 예. 뉴스로 접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이 전통시장 화재 건수 얼마나 되나요? 최근 5년 전통시장 화재 건수를 보게 되면 285건으로요. 매년 평균 57건 정도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가 건당 약 3억 원 정도 매우 큰 편입니다. 특히 이제 재산 피해의 경우 소방추산 피해 금액으로 실제 상인들의 이제 재산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요. 영세 상인들의 경우 생계를 갖다 위협받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은 대형 화재로 확대되어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요. 상인들의 생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여느 화재와 다르게 이 전통시장 화재는 일단 불이 나게 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재산 피해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런 건가요?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요. 가연성 상품을 갖다 대량으로 이제 보관하고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 전기 배선이 화재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아서 인접 점포로의 확산에 대해서 대형 화재로 발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화재에 취약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문제는 화재에 취약한 것을 넘어서 화재 진압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통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통로가 굉장히 좁고 또 이제 가판대나 이런 소규모 상점들이 이제 밀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러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경안시장이라는 곳에서는 이 좌판대 밑에다가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걸 이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밀어서 빨리 이제 옮겨서 빨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통시장 주변을 보시면 그 불법 주정 차량들이 굉장히 많죠.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 소방 차량이 진입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 당국에서는 이 불법 주정 차량들을 이렇게 그냥 밀고 가버리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이 밖에도 소방시설이나 피난로 이런 곳에 물건이 쌓여 있는 경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전통시장 화재 진압이 왜 어려운가 이런 거를 분석한 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소방시설이 굉장히 관리 상태가 허술하고 또 그 앞에 물건 같은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서 이게 소방시설인지 뭔지 이렇게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이제 상인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소방 안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천수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현재 교수님께서는 경상북도 소방청 광역화재 안전조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경북 지역 전통시장들의 소방 특별조사를 펼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북 지역 대표 전통시장들 화재 원인들이 좀 비슷하던가요? 아니면은 가지각색이던가요?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광역화재 안전조사단을 갖다가 창설해서 매 분기마다 이제 국가 중요 시설을 갖다가 조사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물류센터를 화재 안전 조사를 갖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제 저희가 이제 3분기 때 경북 5곳을 그때 이제 지정을 갖다 해서 점검했는데요. 저는 이제 경주 성동시장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5곳의 시장들이 소방 특별 조사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전기적인 요인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주의, 그리고 원인 미상, 그리고 방화 등이 이제 큰 화재 원인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경주의 성동시장을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요. 경주에서는 큰 시장이기도 하죠.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동시장 안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또 발견하셨는지, 또 성동시장이 어떤 점들은 잘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이 먼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성동시장이 죽도시장과 함께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개념은 어떤 건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제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위험물이 밀집한 지역을 시도지사가 해당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동시장의 문제점은 노후 전기 배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이제 전기 난로 사용이 이제 많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누전 그리고 이제 과열로 인해서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상인들 보시게 되면은 조그만 난로를 갖다가 앞에다가 이제 그 추우니까 이제 그걸 쬐면서 이제 그 장사를 갖다 하시는데 그게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사용을 갖다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어댑터, 이제 우리가 대지코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소비 전력 이상을 갖다가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과열이 돼서 그리고 또 누전이 되어서 화재로 이제 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리고 불이 났을 때 검은 안개에 자욱하는데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거는 비상 유도등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설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성동시장은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관리자들이 관리를 갖다가 잘 하고 있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이제 관할 소방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된다. 그나마 다른 시장보다는 조금 네. 낫다라는 예, 안도감이 예. 들면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또 짚어주시니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 부분은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전기 배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노후화됐지만 전기 배선 문제는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금액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이게 시장 상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기 배선은 저희가 이제 그 건축물을 갖다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된 전통시장들이 많아서 전기 배선의 용량 자체가 많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전선을 갖다 새로 다 전기 공사를 갖다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비용적으로 개별 점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전기 공사를 갖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상인들이 기본적으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큰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공사 비용이 크다고 봅니다. 이 전통시장만이 아니고요. 딱 요맘때인 것 같아요. 봄철 되면은 각 산촌, 어촌, 농촌에도 이제 방범대 활동을 이제 맞춰서 하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통 시장에도 시장 방범대가 있다고 하는데 이 활동 내용들은 들여다보시기 어떤가요? 시장 방범대는 기본적으로 화재 예방의 목적보다는 도난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방범 활동을 하다 보면은 화재가 발생할 시 우리가 초기에 이제 진화를 갖다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도난 방지의 목적이 있어서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기는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4시간 내내 방범대원들이 계속 시장을 돌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를 모르니 사실 이게 직접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IoT를 기반한 화재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무인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IoT 감지기 설치, 우리 경북 지역에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IoT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을 갖다 적용한 감지기인데요. 이게 이제 연기, 온도, 다양한 화재 조건들에 대해서 감지해서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갖다가 이제 정보를 갖다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이제 감지 시스템입니다. 재래시장 화재 주 원인은 정기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상인들이 장사를 갖다 하지 않을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조기에 화재를 갖다 인식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는 IoT 감지기 추가 설치를 갖다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최근 화재 발생 기사들을 봤는데요. 보면서 이 IoT 감지기라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걸 한번 다시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달 초에도 경기 의왕에 있는 의왕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었는데 이게 새벽 4시에 불이 났는데 소방대원들이 바로 출동을 해서 신고를 접수한 지 19분 만에 이 화재를 완전히 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한 게 누구냐? 바로 이 IoT 감지기였습니다. 2021년에도 경기 오산에 있는 오색시장이라는 곳에서도 화재가 났었는데 이때는 11분 만에 이 불을 껐다고 해요. 모두 이 IoT 감지기 덕분에 대형 화재가 되는 걸 이제 막을 수가 있었던 건데요. 이 유용한 IoT 감지기 설치율을 한번 보면요. 경기도에는 시장이 163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53곳,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 IoT 감지기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상북도는 11%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이 28%인데 이거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경주에는 단 한 곳에도 이 IoT 감지기가 설치가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경북에 11% 그리고 경주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재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인식이 좀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화재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피해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거든요, 교수님. 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각 점포별로 소화기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탈출구 안내도 등을 비치를 하고 숙지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 대응 교육 등도 필요로 하고 그걸 유기적으로 안내 교육이 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상인들이 이제 그 길을 갖다 잘 알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피난 유도를 갖다 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재 피해 보상을 갖다 위해서는 화재 보험 가입의 대처가 좀 꼭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상화 기자님, 이 안타깝게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지가 않다면서요? 네, 우선 이제 전통시장에서 한번 화재가 나면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일반 화재보다 훨씬 큰 편인데요. 평균적으로 전통시장 화재 한 건당 피해액이 3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일반 화재에 비해서 18배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난 2017년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라는 이 상인들을 위한 보험 상품을 만들었어요. 지자체가 보통 한 60에서 90%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 나머지는 상인들이 비용을 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제도 마련은 됐지만 사실 그 가입률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 평균이 25.7%에 불과합니다. 이 경북의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26.5%에 불과합니다. 왜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할까 한번 살펴보면요. 이 보장 한도가 좀 미흡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불이 한번 나면 이 상품에 대해서 최대 3천만 원, 또 이제 가게 건물에 대해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명당 한 6천만 원이 최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상금을 늘리자는 그런 목소리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같은 경우는 이 상인들의 참여로 이 공제 기금을 마련을 하고 또 정부에서 이 사업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거여서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또 한도 내에서는 손해액을 전액 보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가입하지 않으신 상인분들은 좀 이제 이번에는 좀 가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험을 드는 게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미래를 위한 뭐 그런 거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뭐 받지 못할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일 무섭잖아요. 불이라 하는 게. 아픈 거는 신호가 오잖아. 근데 화재는 신호가 없어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서문시장에 불이 심하게 난 다음에 그때 모습이 이게 불이 나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어요. 보험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나면 넣어서 그냥 없어지는 돈이면 더 좋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없어지면 더 좋죠. 안 타고 없어지는 게 더 낫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화재 이후 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1년 6개월 만에 재건축이 본격화된 영덕시장, 저희 시사날 제작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처음에는 불꽃이 피길래 종이 박스 태우는 그런 연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뛰쳐나가 보니까 그 냉동고 위에서
어째 다다닥 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고건바 있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깨우고 돌아서니까 아마 우리 집까지 다 나와버렸어요. 순식간에 나와버려요. 이거는. 아, 허탈하죠. 그냥 멍했죠. 멍하고 거기 불탄산 그 옆에서 이제 임시 천막이 쳐지고 거기서 상황실이 생기니까 그 현장을 바로 옆에서 계속 한 달 내내 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 진짜 처절합니다. 물건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영세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세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거의 재산의 절반은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담하죠. 사장님 가게는 얼마나 탔어요? 완전 전소입니다. 시장 전체가 완전 전소됐습니다. 뭐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주차가 용이해야 되는데 여기 주차는 도로변밖에 없고 그래서 매출이 감소한 게 상인들한테는 참 애로사항이죠. 그리고 기본 매출이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가게 유지가 되고 상품 재고 이제 소비 패턴도 이제 빨라지고 이럴 텐데 그것조차 안 되니까 지금 모든 이제 상가가 어려운 정도죠. 그게 제일 힘듭니다. 원래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거의 한 4분의 1 그 정도에 아예 매출이 거의 한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우선 여기를 이제 오픈은 해야 되니까 열어는 놔야 되니까 상가를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많죠. 말로 못하죠. 하루라도 빨리 지어주면 빨리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견디고 있죠. 하루도 12번 아우 그만둘까 힘들다 항상 그렇죠. 좁고 덥고 춥고 손님 없고 많이 힘들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어갖고 우리가 들어가서 다 같이 모여서 장사를 해야만이 장사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겠죠. 그죠? 우리는 철거를 더 빨리 하도록 바랬는데 그게 좀 늦어졌죠. 우리가 예상했던 건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하루 빨리 철거해가고 재건축 되는 들어가는 게 바라는 거지. 이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게가 좀 협소했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설계하는데도 좀 협소 안 하게 좀 크게 좀 해준다 이러니까 그거를 좀 일단 기대하고 우리는 다른 거 바라고 손님들 많이 찾아오셔갖고 옛날처럼 그 막 북적거리는 시장 됐으면 좋겠고 대게도 요즘 한참 나오고 이러니까 대게 뭐 물회 같은 거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점포에서 냉각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래 화재가 나는 걸 진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시장 상인들한테 진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싶습니다. 국가수에서도 감정이 나왔지만은 저희한테 아무 이상 없다 하지만은 시장 상인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죄송스러워하고 시장에 나오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그 시장이 개설이 돼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은 진짜 저희 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상인의 회원 여러분께서도 각자 전기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그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그 겪어보니까 너무나도 진짜 안타깝고 죄스럽고 하니까 이런 저와 같은 그런 비극이 그런 불상사가 그래 없도록 서로 각별히 조심해서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인들과 번영회 그리고 지역 주민, 관계부서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의견도 있고 관계부서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호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영덕시장 재건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발빠르게 대응한 결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84억 원을 확보하였고 경상북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확보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되어 83억 원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300억 원이 예산이 확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시는 방문객들이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심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들이 진입이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다 더 안전한 시장으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구 영덕시장 건물 3,400제곱미터에 대한 철거 공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기본 및 실시 설계가 5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건축인허가, 건설기술심의, 경제성 검토, 원가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7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건축 공사는 24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상 1층에는 채소전, 과일전, 건어물 등 기존의 전통시장 매장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고 2층에는 차별화된 청년몰, 키즈카페, 활력센터 등을 조성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은 워낙 노후화된 시설에서 전에는 그런 소방법에 대한 그 보충이 어려웠고 현재는 이제 그 소재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전선 부분도 이렇게 전용 전선 구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옛날 건물은 많이 이제 어렵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다 그 법에 맞춰서 전선은 전선대로 가고 설비는 설비대로 해서 그 겹치는 부분이 그리고 특히 뭐 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말 이 영덕시장 상인분들이요, 임시시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시시장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도 더 떨어졌다라는 뉴스도 여기저기서 접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 재건축이 본격화되기까지 사실 지금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나 생각이 드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영덕시장 상인분들이랑 그리고 또 영덕군에 제가 직접 한번 왜 이렇게 재건축 늦어지는 거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제 종합을 해보면 보상과 건축 방향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겁니다. 먼저 보상을 살펴보시면요. 이 영덕시장에는 상가들뿐만이 아니라 주택들도 한 10여 채가 있었거든요. 이 주택에 대한 보상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보상이 끝나야지 철거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또 재건축이 들어갈 텐데 아직 이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영덕군은 저한테 말하기를 이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교수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화재라는 또 다른 악몽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건데요. 소방 안정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측면으로 재건축이 되는 게 좋을까요? 네, 소방 안전을 갖다 고려한 부분에서 볼 때는요. 먼저 화재 예방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보게 되면은 화재 확산 방지를 갖다 위해서는 이제 내부 마감재를 갖다 불연화를 갖다가 시키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화 구익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건축 방제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제 설치를 갖다 하고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 그리고 대구경 헤드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그런 초기 설비를 갖다가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건축 후에 또 문제가 시장 상인들이 이 방화 셔터와 방화 문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을 갖다 벽체를 갖다가 허물거나 다른 시설을 갖다가 이용하려 해서 그리고 문틀을 갖다가 이제 철거해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방화 구획 설정한 부분들이 다 소용 없어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관리를 갖다 잘 하는 방법도 재건축 후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영덕 군민들도 빨리 이 시장이 완성됐으면 하고 기다리셨을 텐데요. 정말 오래 기다린 만큼 이 긍정적인 재건축으로 우리 시민들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내용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요. 시장 상인들의 안전 의식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전 규정을 갖다가 강화해서 개편하고 화재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화재 피해 현장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 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한순간에 정말 모든 걸 집어삼키더라고요. 내가 살던 집부터 해서 생계 수단
또 내 추억이 담긴 물건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봄철이라 아무래도 좀 화재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불조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 불조심 표어가 이거더라고요.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마 가장 오래된 표어지만 가장 당연한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더는 뉴스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임시시장에서 오늘도 열심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 시장 상인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장을 많이 찾는 것이 그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위로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